안녕하세요. 경기 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차전 3대3이라는 결과만 보면 양팀 모두 공격력을 충분히 보여준 맞대결이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같은 방식으로 다시 열어놓고 싸우기보다 1차전에서 드러난 상대의 약점을 어느 쪽이 더 정확하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하다. 보데글린트는 이미 위니용 SG의 수비형 미드필더 주변과 풀백 안쪽 공간에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베르그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한두 번의 짧은 패스로 압박을 벗겨내면 하우게가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는 통로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위니용 SG가 이 움직임을 막기 위해 중앙 숫자를 늘리면 보데글린트는 측면 폭을 넓게 사용하면서 반대쪽 공간으로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반대로 위니용 SG가 측면을 넓게 막으려 하면 베르그가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서 더욱 여유 있게 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선택의 부담이 반복되는 동안 보데글린트는 슈팅 위치를 점점 골문 가까이 가져갈 수 있다. 위니용 SG도 비온딕을 향한 빠른 전진 패스와 이선 침투를 활용해 한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전방 공격이 끊기는 순간 보데글린트가 곧바로 중원에서 공을 되찾고 다시 방향을 바꾸면 위니용 SG는 수비 간격을 정돈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실전 경기 감각에서 앞서는 보데글린트는 압박 이후 재출발과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한 박자 빠른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1차전에서 서로 많은 득점을 주고받았던 만큼 보데글린트도 이번에는 무리하게 수비 숫자를 버리기보다 중원 간격을 유지하면서 상대가 올라오는 순간을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위니용 SG가 공격 숫자를 전진시키는 순간 하우게의 직선적인 침투와 베르그의 빠른 전진 패스가 그대로 역습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후반에는 실전 감각과 활동량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보데글린트가 측면 압박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위니용 SG의 풀백이 뒤로 밀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페널티 박스 앞쪽으로 내려앉기 시작하면 보데글린트는 박수 주변에서 공격권을 길게 유지할 수 있다. 결국 1차전 난타전에서 확인된 공간을 더 세밀하게 활용하고 실전 감각과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을 앞세울 수 있는 보데글린트가 이번에는 승부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1차전 0대0 결과 때문에 시작부터 경기 성격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네이메어는 1차전에서 올림피아코스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비적으로만 버틸 이유가 없다. 홈에서는 중원 숫자를 더 적극적으로 전진시키고 우아이사와 체리가 중앙에서 공을 잡은 뒤 오가와를 향해 빠르게 전진 패스를 넣는 장면을 늘릴 수 있다. 오가와가 중앙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받아주면 측면 윙백과 주변 공격 자원이 동시에 전진하면서 네이메어의 공격폭도 훨씬 넓어진다. 반면 올림피아코스는 마르틴스의 방향 전환과 모자키티스의 전진 움직임을 통해 네이메어 수비를 흔들어야 하지만 1차전에서도 이 구조가 확실한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네이메어이 이번에도 중앙 통로를 먼저 막고 측면으로 공격 방향을 유도하면 올림피아코스는 박스 안에서 엘카비에게 좋은 공을 넣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패스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네이메어는 곧바로 세컨드볼 경합에 숫자를 붙여 공격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홈팀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면 올림피아코스는 원정 경기 특성상 경기 템포를 안정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네이메어이 선제골을 넣는 순간 경기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올림피아코스는 득점을 위해 포백을 더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네이메어는 오가와의 침투와 측면 윙백의 빠른 전진을 활용해 넓어진 뒷공간을 곧바로 공략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올림피아코스가 공격 숫자를 늘리면 네이메어에게는 역으로 더 많은 전환 공간이 생길 수 있다. 1차전에서 서로의 패턴을 모두 확인한 상태에서 치르는 2차전인 만큼 이번에는 익숙한 홈 환경과 먼저 공격 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네이메어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승부를 설계할 수 있다. 결국 1차전 무실점 경험, 홈에서의 전진 압박, 오가와를 향한 빠른 전진 패스까지 감안하면 네이메어이 이번 2차전에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1차전 결과 때문에 양팀의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스트럼크라츠는 두 골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경기 시작부터 라인을 높이고 중앙 미드필더까지 상대 진영으로 전진시키면서 페네르바체의 빌드업을 강하게 흔들 필요가 있다. 반면 페네르바체는 이미 두 골차 리드를 확보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맞불을 놓기보다 수비 간격을 좁히고 역습 한 번을 노리는 선택이 자연스럽다. 바로 이 차이가 이번 2차전의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핵심이다. 스트럼그라츠가 초반부터 풀백과 윙포워드를 높은 위치에 배치하면 페네르바체 측면 수비는 계속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키테슈빌리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며 짧은 패스를 받아주면 단순한 크로스보다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날 수 있다. 차타가 세컨드볼 경합 지점까지 적극적으로 올라오면 첫 번째 공격이 막혀도 곧바로 두 번째 공격으로 연결하면서 상대가 숨을 돌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페네르바체는 탈리스카의 한 번의 방향 전환과 아크티르콜루의 침투로 역습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공격 숫자가 적으면 결국 스트럼크라츠 센터백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1차전 결과를 의식해 페네르바체 미드필더들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를 잡기 시작하면 스트럼그라츠는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숫자로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초반 선제골까지 만들어낸다면 경기 양상은 더욱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스트럼그라츠는 추격 분위기를 타고 공격 숫자를 계속 늘릴 수 있고 페네르바체는 안정적으로 버티려던 계획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후반에는 홈팀이 교체 공격 자원을 추가해 박스 안 숫자를 늘리면서 크로스와 컷백, 세컨드볼까지 동시에 노리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이번 2차전 한 경기만 놓고 보면 반드시 공격해야 하는 스트럼그라츠의 적극성과 이미 두
10골차 리드를 가진 페네르바체의 소극적인 운영 차이가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전체 합산에서는 페네르바체가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단일 경기 승부에서는 스트럼 그라츠가 초반 압박과 공격적인 운영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1차전에서 1대2로 패한 리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격 강도를 끌어올리느냐가 전체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리옹은 단순히 점유율을 높이는 것보다 톨리소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공의 방향을 바꾸다가 스파르타 프라하의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전진 패스를 넣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톨리소가 첫 번째 압박을 끌어낸 뒤 하프 스페이스로 공을 공급하면 모레이라가 공격수와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박스 측면까지 진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스파르타 프라하의 3백이 앞으로 끌려나오면 솔치가 센터백 사이와 뒷공간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1차전에서 확보한 우위를 지키기 위해 초반부터 무리한 전진보다 수비 간격 유지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비 라인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리옹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 진영에서 편하게 공을 돌릴 수 있고 자연스럽게 박스 주변 점유 시간이 길어진다. 그리고 리옹이 전방 압박으로 스파르타 프라하의 짧은 빌드업을 차단하면 원정팀은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에서 백패스를 반복하다 긴 패스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긴 패스 이후 리옹이 세컨드볼 병합에서 먼저 자리를 잡으면 다시 높은 위치에서 공격권을 확보하며 압박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면 스파르타 프라하는 공격을 전개하는 시간보다 자기 페널티 박스 주변을 지키는 시간이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리옹은 측면 공격뿐 아니라 코너킥과 프리킥에서도 상대 박스 안에 충분한 숫자를 투입하며 동점골과 역전골을 노릴 수 있다. 특히 1차전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만큼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빠르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신선한 공격 자원이 박스 안과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침투하면 전반부터 많은 거리를 움직인 스파르타 프라하 수비진의 간격이 무너질 수 있다. 스파르타 프라하가 역습으로 한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공격 숫자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 단발성 공격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 반면 리옹은 공격을 한번 막히더라도 세컨드볼을 다시 가져오고 세트피스까지 연결하면서 계속해서 상대 박스 주변에 머무를 수 있다. 결국 1차전 패배를 만회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부여와 중원 전진 패스, 전방 압박, 세트피스의 반복적인 위협까지 감안하면 리옹이 이번 경기의 주도권과 결과를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